강압 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생때는 갈수록 심해지고 향후 사회에 나가서 반사회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엄선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아이들이 생떼를 쓰는 이유와 생떼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님이 평소에 실천해볼 수 있는 전략들과 육아 태도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결론부터. 우선 생떼에 잘 대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이 논문들에 따르면 발달심리학자들은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할 생떼와 같은 문제 행동들이 어떤 경우에 지속되며 극단적인 경우 교우관계, 직업적 성취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강압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강압 이론에 따르면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생때는 갈수록 심해지고 향후 사회에 나가서 반사회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른이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양한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상황은 무사히 끝날 수도 있어요. 둘째, 아이가 짜증이나 생떼 등으로 저항합니다. 일단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부모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더욱 강압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게 되고 갈등은 더욱 악화됩니다. 둘 중 한 명이 이길 때까지 이 갈등은 지속돼요. 셋째, 많은 경우 부모가 결국에 요구를 철회합니다. 아이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넷째, 아이는 저항을 중지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이런 걸 배운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생떼를 부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결국 생떼를 더욱 자주 부리게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빈번해집니다. 갈등을 애초에 적당한 타협으로 해소하기보다 극단까지 밀고 가서 부모님을 굴복시키는 패턴에 익숙해지면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매사 반항적인 태도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일정 나이가 되면 정상적으로 사라져야 할 생떼가 계속 유지되고 가정에서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반사회적인 행동 패턴을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이러한 반사회적 경향은 심지어 30년 뒤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 장기 추적 연구에서 관찰되었어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의 욕구를 인정하면서 타협하는 해결 방식을 아이가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아도 부모님은 내 욕구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해소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타협하는 것도 괜찮네 하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떼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부모님이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생떼에 부모가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뱃사가 생떼 관련해서 읽었던 모든 자료들과 전문가 의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였어요. 앞서 설명드린 강압 이론에서도 아이는 생떼로 부모님을 굴복시키는 경험을 자주 하면 이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양치를 하기 싫다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부드럽게든 화난 모습으로든 그래 양치하지 마 라는 엔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뱃사가 지난 영상들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것은 생떼를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체로 아이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시고 아이가 생떼를 부릴 때에도 아이에게 맞춰줘야겠다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의 생떼에 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옵션을 고민해서 제시하고 타협을 시도해야 해요. 생떼를 부린다고?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앞으로 계속 더 심하게 자주 생떼를 부리게 될 거예요.
특히나 부모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 굴복한다면 아이는 내가 오래 끌면 결국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버티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5분이면 생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되었을 상황에서 10분, 20분씩 생떼를 부리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꼭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떼를 부리면서 울고 뒤로 벌러덩 누워버리는 아이에게 부모가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아티클의 소아정신과 의사 세 분의 공통된 조언에 따르면 아이가 생떼를 부릴 때는 대체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생떼를 부리는 아이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거나 말을 많이 해주거나 깊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 생떼를 관심을 받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는데 달래주지 않고 무시하라고? 방치 아니야?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명확히 할 것은 이 무시하라고 하는 조언은 아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인 생떼가 시작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달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의 돌리기 등의 방법 등을 통해 달래주어야 하고, 특히 아직 생떼를 부릴 시기도 아닌 돌 전의 아이들은 대체로 울면 바로 달래주는 것이 오히려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쨌든 생떼를 쓸 때에는 어느 정도 무시하라는 것이죠. 이 아티클의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선택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라고요. 관심을 선택적으로 준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이의 행동에서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고 관심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생떼라는 행위는 부모가 관심을 주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개입해서 달래주고 싶어도 꾹 참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개입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한 아티클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엄마 빠뿌요. 엄마 빠뿌요 잠이. 엄마 빠뿌요. 네. 됐어요. 아빠. 아빠가 그랬어요. 아이를 장미와 잡초로 가득한 정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장미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가꾸어야 할 것들, 잡초는 생떼와 같이 부적절한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생떼를 무시할 때 어른은 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정원 속의 잡초를 무시하고 거기에 물을 주지 않는 것이지 정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생떼를 쓸 때 일단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마치 아이의 생떼가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부모님이 아이의 생떼에 영향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생떼를 쓰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훈육이나 체벌을 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연결하려고 하거나 스킨십을 하고 눈을 맞추고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하지 마세요. 아이의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부모님도 차분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아이의 안전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말해주고 싶다면 이 정도로 간결하게 말해주면 좋아요.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부모가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대처할 때 부모는 아이에게 생떼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음번에 생떼를 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이나 부모님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등 다른 옵션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원칙은 아시겠죠? 차분함을 유지하고 약간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대처한다. 그럼 이제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생떼를 부릴 수 있죠. 그럴 때는 일단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자동차 안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한 뒤에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엄마야. 아이가 본인이나 타인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이런 톤으로 말해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이나 너 자신을 때리게 둘 수 없어. 너가 진정할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을게.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아이가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네. 자기는 거기 있어? 그랬구나.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네. 그리고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가능하면 말을 걸지 마세요.
가능하면 아이의 옆에 있어주면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렵고 부모님이 자꾸 흥분하게 된다면 오히려 잠시 방을 나가버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이 상황을 재구성하여 떼쓰는 아이에게 시달리고 있는 시간이 아닌 아이에게 적절한 사회적 대처 방식을 길러주고 있는 훈련 시간이라고 인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이의 생때에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데 다른 양육자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정황을 잘 모르는 남편이 옆방에 있다가 와서 달래주려고 한다거나 아이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남편에게 개입을 저지하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물론 미리 이러한 생때 대처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죠. 뱃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미가 때를 좀 쓰다가도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그래 다미야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같은 편에 서서 말해주면 금방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더. 아이의 생때를 멈추기 위해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사탕을 준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생때가 보상과 연결되어 생때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생때에는 부모님의 관심이나 애정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편이 좋아요. 특히 강력한 자극인 영상을 사용해서 생때를 잠재우는 경우 영상 없이는 아이가 제대로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면 사후 처리, 즉 부드러운 훈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때를 부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과자를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화가 났지? 그래도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때리면 안 돼. 다음엔 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자. 엄마가 과자 말고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 줄게.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아이가 화낸 방식이 아니라 화를 낸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아이에게 창피를 주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자신의 힘든 감정이나 고통을 타인에게 잘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어른에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왜 화를 내? 라고 하시기보다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화가 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세요. 이번 영상까지 총 3개의 영상에 걸쳐서 생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아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생때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 아이가 놀랍게도 감정 조절하는 능력을 많이 익히고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서툴게라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게 되실 날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부분 가볍게라도 생때를 부리는 기간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미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좀 이따가 가자, 다미야. 다미야 시끄럽대, 엄마가. 응, 다미야 그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작게 하자, 작게. 살살. 됐지? 살살. 다미, 그거 그렇게 세게 틀면 아빠 가져간대. 살살 틀까? 응. 우리 살살만 틀자. 세게는 틀지 말고. 됐다. 아니야. 더 살살. 살살 안 틀면 응. 다미 줄 수 없어. 그거 그렇게 갖고 놀고 있다가 좀 더 나가서 세게 틀자. 때문에 아, 나가서 하자. 응, 나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나가서 한다고. 한다고? 응. 맞아. 떼요.